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학로 뒷담, 알아도 쓸데없고 모르면 더 마음 편한 그런 대학로 뒷담이 아니라 대학로 앞담. 좀 영양가 있는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서 조금 따끈따끈한 논문을 제가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6월 12일 국제불교무용대전 기념학술대회 한영숙과 승무 그 세계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그 학술대회에서 제가 한영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리딩을 하고 뭐 무언가를 가르친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리액션이 되는 뭐 이런 거는 학술대회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몰라도 학술대회 때 내가 다 시간 때문에 못다한 얘기 같은 것들도 조금 펼쳐 보이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뒷담으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알면 알수록 좋은 방송,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러한 뒷담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기조 발제자가 최선일 박사님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기화 선생님께서 제인 광대춤으로서의 한영숙류 승무의 전형에 관한 논의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 지숙기와 전수곡을 중심으로 라는 것을 같이 리딩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이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지만, 먼저 바쁘신 분을 위해서 제가 보통은 맨 끝에 나오는 결론 및 제언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과 원형, 그리고 전승 형태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2. 한영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한영숙류 승무는 이 3세대에 어떠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가?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영숙이 남긴 3개의 승무 영상을 기본으로 경험자적 입장에서 해석하였으며,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로서 전수곡의 개념과 지숫기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한영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1985년과 1994년 의 영상을 비교함으로써 전수곡은 이 3세대에 동일하게 전승되었다. 2. 한영숙류 승무에서 당학이 춤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영숙만이 가지는 변별적 특징이다. 세 번째, 이 3세대의 전승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1985년, 1994년, 그리고 2019년의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3세대로 내려오면서 승무의 원형적 측면은 형해와 과정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자는 한영숙류 승무의 보존과 원형의 회복을 위하여 다음의 2가지를 제안한다. 1. 한영숙류의 승무가 무형유산으로서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려면 원형적 측면에서의 1. 전수곡과 2. 지숫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형유산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한영숙이 이 세대 이수자 전부에게 물려준 원형적 차원인 전수곡과 다른 류의 승무와는 변별되는 본질로서의 지숫기가 내재할 때 비로소 한영숙류
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다른 관점과는 변별되는 한영숙만의 전통적 문관을 이해해야 한다. 2.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인 지숙기가 되살아나야 한다. 3. 북노론과 당학을 포함한 전수곡으로서의 승무 전판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하고 싶은 말은 1972년, 1981년 한영숙의 영상에서처럼 지숙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숙기가 있으면 한영숙이고 지숙기가 없으면 한영숙이 아니다. 지숙기가 되살아나면 양복을 입고 살풀이를 추거나 구두를 신고 태평무를 춘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영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창작 방법론으로서의 스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영숙류 승무의 전승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언으로 결론을 마쳤습니다. 자, 대강 요 정도만 따라오셔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얼핏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올해 여기 옆에 보면 불교 문화재 연구라는 곳은 이제 그 불교 문화재에 대한 건축물이나 이렇게 조각이나 무용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논문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글을 못 써서 잠을 못 잔 게 아니고 제가 춤춘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글 안 쓴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글을 써야 된다는, 언제까지 마감인데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소논문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비슷한 논문을 쓴 게 불교 평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평론집인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2011년도에 특별 기고로 제가 무용을 승무에 대해서 승무 대중을 찾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무용 외에 연극, 음악, 조각 이런 분들의 경지가 저와는 너무 차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인 제가 현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험적인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2011년도에 불교 예술의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뜬금없이 대중화를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번에 2011년 이후에 2025년이니까 14년 됐죠. 처음으로 논문다운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재 연구에 1970년, 80년대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소논문을 쓰는데 제가 많이 좀 굶주려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쓸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다 보니까 22페이지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 보니까 써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건드렸지만 그 건드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집중적인 주제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논문 제목을 뽑아놨는데 일부는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불과 한 달 후에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이 한영숙과 승무, 그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 전수곡과 지숙기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왜 이 문화재 연구의 논문에서 지숙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숙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지금 너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썼는데 이거를 다시
단편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같이 참가하셨던 김기화 선생님께서 이 논문이라는 게 사실은 공론회장이기 때문에 한번 두들겨 맞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학습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825번 이상의 승무 전판을 추면서 느낀 점들을 사실 한영숙의 원형이란 무엇이냐라고 바로 이 작은 7페이지 논문에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논문이 계속 발표가 되고 기고가 되겠지만 먼저 이 불교 문화재 연구에 이 논문을 보시면 아마 큰 틀에서 한영숙이란 특히 객관적 입장의 한영숙이 아니고 경험자 입장, 그리고 또 그 보존의 가치, 그리고 보존의 특징, 왜 보존을 하고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지, 보존의 질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 역시 하나하나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 전수곡과 지숙기를 중심으로 이철진. 1. 머리말. 2. 한영숙류 승무 그 본질로서의 전수곡과 지숙기. 3. 한영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 4. 한영숙류 승무의 세대별 변화 양상. 5. 결론 및 재현입니다. 자, 이 중에 결론 및 재현은 아까 제가 이미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철진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결론을 냈을지는 알 겁니다. 근데 그 결론된 도출 방법이 정확하고 의미가 있는지, 또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국문 초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결론을 조금 더 짧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무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인데, 이 논문이 올라갔을 때 한 심사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70년대 80년대 한영숙 선생님의 영상만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현대까지 2021년 이혜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영숙류부터 하면은 3세대까지 아우르는 논문을 쓰다 보니까 사실 70년, 80년대 영상을 통해 본 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원래는 이제 거기에 한정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성준으로 따지면 4세대, 한영숙으로 따지면 3세대에 이르는 그런 무용가들에서 전수곡과 지숙기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도가 아니고 그냥 영상을 통해 본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과 원형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논문을 쓸 때 가장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 양적 논문과 질적 논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양적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과에서 무용을 받아들일 때 쉽게 해서 양적 논문만이 논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객관성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조금 이따 얘기는 나오겠지만 텍스트가 꼭 객관화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로 하다못해 무슨 숫자로 환원이 돼야 되고, 이런 것만 논문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체육과 무용과에서 나오는 그거는 학위가 이학 박사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통해 본이라고 해서 보니까 실제로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 영상들이 바로 그냥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몇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경험자 입장에서 남들하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과 꼭 공유해야 할, 잊혀져서는 안 되는 한영숙의 그 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추려본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 경험이 중심이 된 질적 연구라고 보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머릿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숙은 한국을 대표하는 춤꾼 중에 한 명이며 1969년 1세대 승무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한영숙의 조부인 한성준은 불세출의 명무 명고로서 이름을 떨쳤으며 한국의 전통춤을 무대화시키는데 지대한 공연을 하였다. 따라서 한영숙은 조부로부터 따지면 승무 2세대가 되며 한성준, 한영숙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전승계보를 가지게 되었다. 1989년 한영숙이 작고한 후 이해주와 정재만이 그 대를 이어 3세대 보유자가 되었으며 2021년 이해주가 작고함으로써 한영숙류 승무는 한성준으로 하면 4세대, 한영숙으로 하면 3세대의 춤꾼들이 지켜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한성준으로부터 3세대를 지나면서 한영숙류로 지칭되는 승무의 본질과 원형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보통 류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 스승에게서 제자로 내려오는 계보의 정확성. 둘째, 다른 것과 변별되며 보존될 만한 존재 가치. 마지막으로 이를 보존하는 학파 또는 스쿨이라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류라는 말 속에는 스승에게서 내려받은 춤 속에 다른 춤과는 현저히 차별되며 보존되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춤의 순서나 동작 또는 장단의 구성뿐 아니라 다른 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한영숙만의 독특한 몸의 움직임과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는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과 원형, 그리고 그 전승 형태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영숙류 승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둘째, 한영숙류 승무의 원형과 특징은 무엇인가? 셋째, 한영숙류 승무는 이 3세대의 어떠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가? 그 구체적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영숙이 남긴 영상 중 1972년, 1981년, 그리고 작고하기 3년 전인 1987년 영상을 중심으로 경험자 입장에서 그 특징과 변화 과정을 해석하였다. 또한 2세대의 승무는 한영숙과 2세대 춤꾼 2명이 함께 공연한 1985년도의 영상, 그리고 3세대의 전수에 대한 자료는 2세대 보유자와 3세대들이 함께한 1994년, 이거는 이게 저도 참석을 했지만 호화마톨에서 이해준 선생님이 승무 학습이라는 걸로 승무 전판을 같이 춥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2020년 등 영상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논문을 쓸 때 좀 간과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논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특히 양쪽 논문에 있어서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적 논문도 그 이상으로 그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인터뷰하거나 이럴 때 사심이 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논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텍스트가 된 것은 정확하게 기존에 있던 그런 논문,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그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료가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늘에 계신 저희 그 한용 선생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저희가 논문을 읽을 때 각주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잘 이어나가려다 보면 너무 길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때에는 각주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써서 그거를 빼요. 그거를 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각주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혹시 한용숙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용숙은 1920년, 1989년 중요 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40호 항무의 예능 보유자였다. 한국 전통춤을 집대성한 한성준의 손녀이며 승무와 더불어 살풀이, 태평무 등의 일가를 이룬 한국의 명무였다. 그의 춤은 지금의 그것에 비하여 투박하고 역동적인 고제로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 폐막식에서의 살풀이 춤은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자, 입니다. 한용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용 선생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의, 그 계보와 이분의, 문화적 위치가 대단했다는 거를,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올림픽을 보셨으면 폐막식 때 그 단 2, 3분, 1, 2분, 그 살풀이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던 한용 선생님의, 춤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성준이라는 각주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는 머릿말에서, 좀 진짜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바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류. 예를 들어서 저는 한용숙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임혜방 선생님의 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류라는 게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제가 한때, 이제 여기 논문에도 되어 있지만, 한때 한농 선생님이라는 판소리의 인간문화재 선생님께 소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농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그냥 재라고 하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농 선생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동편제 흥부가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로 장기가. 그러면 그 동편제의 계보가 그러니까 그 송만갑 위에 이제 그 가게가 꽤 있죠. 한 4대, 5대까지 그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송만갑, 그리고 누구야? 중간에 한 분 또 아주 기라성 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김정문. 송만갑, 김정문, 박녹주, 한농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를 그냥 동편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저쪽 다니면서 불러다니면서 공연을 하기가 힘드니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렇게 서도소리, 경기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류라는 말이 쓰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느낌이지만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일본에서는 류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쓰이는 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류를 보니까 한국의 류랑은 또 뭐가 틀리냐 하면은 일본에서 제가 느낀 놀라운 것 중에 하나, 자기의 창작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야기 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보존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창작을 하면 그것도 무슨 하나야기 류, 오노의 류 이렇게 하면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좀 우리가 배우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라는 그 단어가 너무
요즘 들어 너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류라는 말은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한용숙제 누구류 누구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정의하는 류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계보가 중요하니까 스승에게서 제자로 내려오는 계보의 정확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무형문화유산이나 이쪽에서는 진짜로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야지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스승만의 몸의 철학, 저는 몸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몸에 대한 세계관. 이 몸관이 제자한테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류란 말은 그냥 순서만 가지고 류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둘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류라는 말로 보존될 만한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용숙 선생님이 승모 전수곡을 2세대들한테 똑같이 해주신 거는 사실인데 이거를 발레 하시는 분이나 현대무용 하시는 분이 순서를 그대로 쫓아 했다. 그래서 다 외워서 공연을 했다. 그럼 이게 한용숙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용숙류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다른 전통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의 움직임이나 그 철학과 변별되면서 다르면서 단 하나의 가치,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류라는 말이 이렇게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거를 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보존을 중요시하는 상태에서의 류, 적어도 한용숙류, 이매박류, 김숙자류 이렇게 류라는 거를 붙일 때에는 정말 적어도 다른 것과는 변별되는 그 움직임, 특별한 움직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정도 되고 해야지 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라는 것 속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누구누구 류 하면은 학파, 스쿨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작군이나 그분의 철학을 계승하는 그런 모임, 그것이 바로 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류를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는 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적인 면에서 사용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한때 뭐 경기제, 경기제는 누구춤,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깨졌죠. 충청 중고제는 또 누구의 춤, 그리고 또 뭐 영남제는 또 누구의 춤, 호남제는 누구 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기방류 뭐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전승 계보보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계통의 예를 들어서 뭐 제인들, 광대들, 그리고 뭐 기방 이런 류로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리딩은 끝내겠습니다. 곧 다음 리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학로 뒷담 이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